여러분,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눈은 앞으로 더 빨리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60만 원 넘게 주고 안경을 맞췄는데도 신문 글씨는 여전히 뿌옇고 아침마다 눈이 뻑뻑해서 하루가 답답하게 시작된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68세 최상호님은 노안이 심해졌다고 생각해서 백내장까지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습관을 집에서 한 달 실천한 뒤 눈이 훨씬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맞추러 가는 60대 이상 분들 10명 중 9명이 눈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모르고 엉뚱한 관리만 계속하고 계세요. 저도 연구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30년 동안 눈 노화와 시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이 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맑아질 수 있는지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원인들이었어요. 괜히 돈 쓰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돈 들이지 않고 눈을 다시 맑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무조건 안경부터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안경을 바꿔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엉뚱한 곳에만 신경 쓰면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유독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만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제 지인인 70대 형님 한 분도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점심 지나면 눈이 흐려져서 TV 자막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분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해도 참고 세수하면서 눈을 비비고 하루 종일 눈을 혹사시키는 습관 말이죠. 이 형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백내장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시나요? 물 자주 드시나요? 답은 전부 예상대로였습니다. 눈이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한 가지, 점심 먹고 나서 2분만 하는 한 가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한 가지. 딱 이 세 가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말씀하시길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눈이 무겁지 않고 하루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연하게 눈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눈 침침함과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눈을 덮고 있는 보호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을 눈물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깨지면 아무리 눈 자체가 건강해도 시야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노화 연구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시력 저하 원인 중 상당수가 이 눈물막 손상과 연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막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겉에 기름층,
중간에 수분층, 안쪽에 점액층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69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안과 검사에서는 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계속 침침하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눈 표면이 거칠어져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유리창에 먼지가 잔뜩 낀 것처럼 빛이 산란되면서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눈 표면을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해요.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뻑뻑해질 때까지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야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눈이 아플 때까지 참다가 그제야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데 그때는 이미 눈 표면이 상한 상태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두 번째로 눈을 너무 오래 뜨고 있는 생활이 문제입니다. TV 보시죠. 스마트폰 하시죠. 책 읽으시죠. 집중할수록 우리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여야 하는데 무언가에 집중하면 5번도 안 깜빡일 때가 많아요. 해외 노화 연구에서도 눈 깜빡임 감소가 시니어 분들의 침침함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눈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보호막을 새로 만드는데 깜빡임이 줄어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72세 김순자님은 손자 손녀 영상통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데 통화 끝나고 나면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1시간 넘게 화면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눈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30분마다 2분씩만 눈을 감고 쉬어도 눈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통화 후에도 눈이 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쉬고 싶어진다고 하셨어요. 눈도 근육이고 조직입니다. 쉬어야 회복됩니다. 계속 일만 시키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눈 쉬는 시간 얼마나 주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물만 채우는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분만 보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인공 눈물도 넣고 물도 많이 마시고요. 그런데 눈물막의 핵심은 수분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이 없으면 수분은 금방 증발해 버려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 담긴 그릇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계속 증발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70세 이성훈 님도 이 부분을 모르고 몇 달 동안 인공 눈물만 계속 넣고 계셨어요. 처음엔 1시간에 한 번, 그러다가 점점 자주 넣게 되고 나중엔 30분마다 넣어도 뻑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더 자주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왜 그럴까요? 자꾸 인공 눈물을 넣으면 눈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름 성분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관리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수분을 지켜줄 성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그래야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몸속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균형이 달라집니다. 특히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눈이 먼저 반응해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거든요. 국내 노화 연구에서도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할 때 눈 건조와 시력 저하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오메가3는 눈물막의 기름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눈물이 많이 나와도 금방 마르게 되는 거예요. 66세 정미경님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고 지방 섭취를 거의 안 하고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오히려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지방이 부족하니까 눈물막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눈도 계속 뻑뻑했던 거죠.
게다가 피부도 건조해지고 관절도 뻑뻑해진다고 하셨어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은 완전히 다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 못 하시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필요한 재료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회복된 거죠. 최근 식사는 어떠신가요? 지방을 너무 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눈 주변 청결 부족입니다. 세수는 열심히 해도 눈 주변, 특히 속눈썹 뿌리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에는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관리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 화장 잔여물, 각질 같은 게 이 기름샘을 막아버리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세요. 74세 한동성 님도 아침 저녁으로 세수는 깨끗하게 하시는데 눈 주변만큼은 그냥 물로만 씻고 계셨어요. 눈가는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눈 주변을 제대로 닦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며칠 만에 눈이 덜 뻑뻑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샘이 뚫리니까 자연스럽게 눈물막도 좋아진 거예요. 막혔던 길이 뚫리니까 교통체증이 풀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눈 주변 관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만 하는 관리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눈이 침침한 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수분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청결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눈이 편해집니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만 좋다고 달리는 게 아니듯이요. 바퀴도 좋아야 하고 기름도 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있어야 제대로 가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큰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인공 눈물만 넣거나 물만 많이 마시거나 휴식만 취하거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호하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아침에 가장 약해져 있거든요. 밤새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막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때 눈을 비비거나 바로 스마트폰을 보면 눈 표면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부터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그게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눈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한 빛을 받으면 충격이 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눈을 천천히 깜빡여 주세요. 10번 정도 천천히 깜빡이면서 눈물이 고르게 퍼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 주변을 살짝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정도의 온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샘이 자극돼서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형성돼요. 물수건은 1분에서 2분 정도만 올려놔도 충분해요. 아침 루틴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눈을 쉬게 하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때 눈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눈에는 큰 부담이에요.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눈을 쓰면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는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만 감고 계시면 돼요. 잠들 필요는 없고 그냥 눈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휴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시간에 소화도 되고 눈도 회복되니까 일석이조예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쉬면 오후 내내 눈이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시는데 점심 후에 눈을 쉬지 않고 바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10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0분이 오후 4시간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몸속 재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에서만 관리하면 한계가 있어요. 속부터 바뀌어야 눈 상태가 유지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눈물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지방이 들어 있거든요. 하루에 호두 서너 알 아니면 고등어 한 토막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들깨나 아마씨도 좋은 선택입니다. 밥 지을 때 들깨 한 숟가락 넣거나 샐러드에 아마씨 뿌려 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몸속에서 재료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눈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2주 정도 지나면 눈이 덜 뻑뻑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지나면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이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에요. 네 번째는 따뜻하게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눈 주변이 차가우면 기름샘이 굳어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해요. 42도에서 45도 정도가 이상적인데 온도계 없이 그냥 기분 좋은 따뜻함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혔던 기름샘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눈물막이 좋아집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뚫리는 것처럼요. 차가운 상태에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뜻함이 기본이에요. 잠들기 전에 하면 눈도 편해지고 잠도 잘 와요. 눈 주변이 따뜻해지면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눈 뜨는 느낌부터 달라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눈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눈 주변을 꼭 정리해 주세요. 속눈썹 뿌리 부분에 쌓인 노폐물을 닦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자극이 되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쪽 눈당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기름샘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화장을 하신 날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 다녀오신 날에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깨끗한 면봉을 사용하시고 한 번 쓴 면봉은 버리세요. 재사용하면 오히려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눈을 자주 쉬게 하는 패턴을 만드셔야 합니다. 30분마다 2분씩 눈을 감는 습관을 들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기억해요. 자연스럽게 쉬는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30분마다 짧게 진동이 오게 해놓으면 그때 눈을 잠깐 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몸이 촉촉하게 유지돼요. 물이 부족하면 눈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1시간에 한 잔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마시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실내 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관리해도 눈이 금방 마르거든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습도계 하나 구비해 두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트는 여름철에는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8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눈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다음 걸 더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의 눈은 훨씬 편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침한 눈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안경만 바꾸고 답답함을 참고 지내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달라집니다. 눈이 침침한 건 눈 자체보다 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방치하면 점점 더 흐려지고 피로해지지만 관리하면 아침에 눈 뜨는 느낌부터 달라집니다. 신문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고 저녁까지 눈이 편하고 하루 종일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막은 계속 깨지고 눈 표면은 더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안경도 소용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눈이 건조해지면 염증도 생기고 빛에 예민해지고 두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막이 회복되고 눈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시야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편해지고 하루 종일 눈이 가볍고 저녁까지 또렷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를 꼽자면 눈이 불편해질 때까지 참지 말고 미리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뻑뻑해지기 전에, 침침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분 이것만 바꿔도 한 달 후 여러분의 눈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침침함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의 연결고리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만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시거든요. 이 증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는 분들, 안경 바꿔도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하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눈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아침에 눈 뜨실 때인가요? 아니면 저녁에 TV 보실 때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